지질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지질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사람이 기록한 글자나 그림으로 과거의 사건이 전해져 내려오는 때를 역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요? 그 기록은 바로 지층과 암석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기록이 지층과 암석에만 남아있는 시기를 지질시대라고 해요. 지질시대는 크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요. 시간의 구분은 이 표를 참고하면 좋겠죠? 한국에는 선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에 이르는 모든 지질시대에 걸쳐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고 있어요. 선캄브리아대의 암석은 거의 모두가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기반암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의 모습은 지금과 매우 달랐어요. 지금의 평안북도 일대, 경기도 일대, 지리산 일대에 있던 큰 호수나 바다에 두꺼운 퇴적층이 쌓였고 이때 만들어진 퇴적암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변성암이 되어서 한국의 기반암이 된 것이죠. 고생대 때는 지금의 강원도 부근과 평안도 부근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 두꺼운 퇴적물이 쌓이게 됐어요. 그 당시 바다에는 삼엽충이 아주 많아서 이 지역의 고생대 퇴적암에는 삼엽충이 흔히 발견돼요. 그런데 한국에는 고생대, 중기대의 기록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역사책에서 그 부분만 뜯겨나간 셈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바로 부정합이에요. 부정합은 지층이 위아래로 서로 붙어 있지만 사실은 연속적으로 퇴적되지 않고 층과 층 사이에 오랜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을 말해요. 한국에서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지층을 조선노층근이라고 하고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진 지층은 평안노층근이라고 해요. 고생대 초기에는 강원도와 평안도 부근이 얕은 바다였으므로 그곳에 두꺼운 석회암이 쌓였어요. 그런데 고생대 중기에 이 지역이 융기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물 위로 올라온 지역에는 퇴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쌓였던 퇴적암층이 침식돼서 윗부분이 깎여져 나갔어요. 그런데 중생대 중기가 끝나면서 침강이 일어나 이 지역이 물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평안노층궁이 쌓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노층군 바로 위에 평안노층군이 쌓여 있으므로 조선노층군과 평안노층군이 연속적으로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사이에는 1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지질 역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대결층이라고 불러요. 중생대 때는 바다가 사라지고 곳곳에 호수만 남았어요. 중기에는 지락이라는 지질시대가 있죠. 한국에도 지락이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대보 조산운동이 그 예인데 한국에 큰 압력이 작용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지층을 모두 뒤틀어놨죠. 그래서 지락이 이전에 형성된 퇴적암들을 살펴보면 습하게 습곡을 이루고 있어요. 한편 대보조선운동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화강암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만들어진 화강암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 아주 흔한 암석이 되었는데요. 이 화강암을 대보화강암이라고 해요. 대보조선운동이 끝나고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 때는 곳곳에 여러 호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호수들의 퇴적암이 쌓여갈 때 주변에 공룡들이 많았는데요. 이 공룡들이 현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발자국을 남겨놓은 거예요. 신생대 때는 지금의 포항 부근이 바다였어요. 이곳에서 퇴적암이 쌓이면서 그 안에 화석들도 많이 포함됐죠. 그때 이후로는 큰 지각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화석들도 그대로 많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근에서는 화석을 아주 많이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약 150만 년 전에 백두산과 한라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백두산과 한라산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지질 역사를 따져보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